할 얘기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했더니,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1991년도입니다. 그, 부러진 화살 만든 정지영 감독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화계에서는 압니다. 좌파 문화의, 좌파 영화계 거두입니다. 학생들, 청년들을 키워내면서 좌파 영화를 만들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록 적장이지만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인정하는 건데, 변함없이 자기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선을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남부군이라는 영화가 1991년도에 만들어지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좌파 진영에서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남한도 형제고 북한도 우리의 형제 자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민족주의 보고 쪽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분당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되고 둘 다 피해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적을, 우리 적이 아니기 때문에 적을 외부에 두는데, 그 외부의 적이 누구냐? 유엔군이다라는 형식으로 설립을 합니다. 설정을 하고, 그때부터 반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형명 교수께서 이제 시간이 짧아서 좀 멈춰서 거기서 보충을 하자면, 반일, 반미, 반대한민국과 그 영상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반일은 거의 끝나갑니다. 대한민국 누구도 반일을 친일을 얘기하던가 뭐 반일을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는 그 이후에 반미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미 영화계에서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위안부를 대체하는 양공주 세대가 이제 반미 위주로 나오게 될 거고, 이미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민주당에서는 미군 위안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금 반미를 반격할 준비, 앞으로 30년 이상을 더 해먹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단어보다는 이 단어 뒤에 숨어있는 문화전쟁의 아주 더럽고 추악한 면을 좀 봐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심각하다. 쟤네들은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일본군 위안부들만 싹 사라지면 세상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양공주를 미군 위안부라고 조정해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까 소송리 부분만 잠깐 얘기하면, 저희가 쟤네들이 좌파애들이 또 소송리 갖고 싸든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걸 알고 돈도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안 되길래 우리가 가진 돈 딸랑 400만 원 들고 목숨 걸고 이제 밑에 내려갔습니다. 소송리에 내려가가지고 영화를 찍었죠. 처음으로 우파 다큐멘터리가 처음 했었고, 거기 좌파들 시민단체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갔죠. 그 만들었고 인터넷에 올렸을 때 우린 성주 붉은 달 했고, 원래 소성리가 아니라 걔네들 제목이 성주였습니다. 근데 성주를 검색하면 저희 것이 먼저 뜨는 거예요. 제목이 세끊게 빠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걸 먼저 보니까 쟤네들 제목도 바꾸고 내용도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쟤네들이 1년, 2년 뒤늦게 저희 소성리가 개봉시키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문화전쟁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성주 소송리가 우파 영화 최초로 국회에서 이게 저희 소회의실에서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힘들게 여의도 연구원의 도움을 받고, 그때 김종석 원장님 시대 때 어떻게 그때 시장에서 어떻게든 힘들게 했는데, 의원실에서 누구도 도움을 안 줬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그걸 하면서 포스터를, 없는 돈에 포스터를 이쪽에서 원하는 게 한 200장을 원해서 200장 만들어서 해줬는데, 국회 어디에도 저희 성주 붉은 달 포스터가 안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희들 찾아오기도 힘들고 막 이런 상태에서 첫 시사회를 그렇게 했는데, 그 영화, 그 조그맣던 400만원짜리 영화가 어쨌든 대중들을 선동하는 사드를 반대하는 쟤네 좌파에 그걸 막아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처럼 자꾸 그런 영화들을 공간에서 보여주고, 저는 이 국회라는 곳이 그 이념 논쟁의 정상적인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아마 그런 이념의 장이 정상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게, 또 문화전쟁에서 도울 수 있게 시네마당의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문화전쟁에 우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뭔가를 너무 심각하게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던져버리면 대중들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거부감이 드는 거죠. 지금 우파 문화들이 잘 대중한테 전달 안 되는 이유는 하고자 하는 핵심만 무겁게 전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대중들이 받아들이겠다에 따라서 우리의 문화는 얼마든지 대중들한테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 우파는 찍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만들어야 될 게 지금까지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하는 문제는 바로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할게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변환을 한 우크라이나 나라에 사는 여자 가수와 러시아에 살다가 러시안 래퍼라든가 뭐 이런 걸 못하니까 자기 음악을 하고 싶어서 우크라이나로 망명은 남자 래퍼 두 사람이 만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사회주의 꿈꾸는 여자예요. 자본주의 익숙하게 받아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감성적인 가고, 남자는 이제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죠. 영화도 신나게 보고 싶고. 그러면서 둘이 극장에 갔는데 이제 그런 식의 싸우는 건데, 앞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다이하드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다이하드 시리즈 1, 2, 3, 4까지 해서 4편 내용을 한꺼번에 다 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들이 그룹이 될 수도 없었고 다이아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배탁이 있었던 나라에 있었고, 러시아의 대부였던 막신 고리키마저도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나 화가들이 없었으면 러시아의 문화는 없었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문화적 양식이 풍부한 나라였는데, 그동안 사회주의 시대는 이게 눌려있다가 자본주의가 되는 순간 엄청나게 폭발을 하게 되고, 그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패션 위크라고 해서 1년에 가장 큰 자본주의의 문화시장에서는 가장 큰 꽃이 이제 패션인데, 그쪽에서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패션 위크의 전 세계 10대 도시 10대 국가 안에 우크라이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모델들이 워낙에 우크라이나는 뭐냐면 다 개방을 하다 보니까 동유럽 쪽에서는 가장 개방적인 곳이다 보니까 인종 개량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까 유럽 쪽의 모델 시장을 장악하고 진출해서 장악하게 되고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영화적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정치 체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왔다가도 지금 물명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데, 자본시장만큼은 그때 문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패션 산업, 그리고 이런 음악 가수들이 나오면서 그전에 그냥 자기들 동네에서만 조그맣게 불러대는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의거투합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유명한 가수가 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나라를 농업국가에서 지금은 문화적으로 약간 강대국의 형태로, 정치적으로 불안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대중들을 움직이는 힘이, 아까 말씀드린 좌파들이 문화 권력을 선동을 한다고 하지만 우파의 방향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본주의 내에서 문화를 산업화해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대중들한테 좀 더 친밀하게 갈 수 있고, 더 가깝게 갈 수 있고, 대중이 원하는 것도 얼마든지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 한 편이 현대차 1년에 해외에서 판매하는 수입보다 더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다이아드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 전부터 만들어진 건데, 이제 개방되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개방을 하면서 1990년대 들어와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8, 90년대 유로 댄스 디스코 음악들이 2000년대 중반 들어와서 엄청나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히트쳤던 이제는 한물간 그 댄스 그룹들이 모던 토킹이니 이런 댄스 그룹들이 러시아에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태어난 문화적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끝없이 확대 재생될 수가 있고, 끝없이 남아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리메이크 영화들이 만들어진 이유도 그겁니다. 그게 문화적 힘이고, 그런데 지금 우파 쪽에서는 뭐냐면 이 문화를 전혀 모를 뿐더러 대부분이 좌파들이 만드는 어떤 특성, 예술은 그러면 안 되라는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대한민국의 당연히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산업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예술로 넘어가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인간답게 만드는 건 분명히 예술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예술이라는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아트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의 대한민국 좌파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요. 예술로서 해먹을 거 다 해먹고 그 다음에 그걸 똑같은 걸로 해서 순수의 예술이라고 또 이름 바꿔서 또 해먹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기초예술이라고 또 이름 바꿔서 또 해먹습니다. 계속 정부로부터 돈을 확보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확대 재산에서 만들어낸 것은 맨날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똑같은 얘기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은 머릿속에서 창작, 인간이 가지고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상의 세계여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아름다운 세상 필요 없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들이 되어가지고 의식적으로는 이제 배고픈 거지들이 되어가는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어떤 한계를 짓고 있더라면 이 한계를 깰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예술인들이 정부에 하도 기대고 있는 이 거지 근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생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려면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문화산업이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우파적인 거예요. 왜? 그 문화산업이라는 단어는요, 이미 100년 전에 아도르라는 사회주의자하고 예술가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를 욕하고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왜 문화산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냐면, 예술이라는 게, 아트라는 게 좀 자기들 잘나거나 지식인들만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을 딱 건너갔더니, 말 그대로 멕시코 사람이든 뭐든 아주 적은 돈을 내고 영화를 볼 수가 있고, 공연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 현대 예술이 이제 아름다운 가상기를 포기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문화예술은 산업과 따로 얘기할 수 없는 문화산업의 시대를 진입했다라고 말을 한 게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제 문화예술, 산업, 예술적인 논리를 하는데 그 문화산업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게 헐리우드와 브로드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대중, 여러분들 우리가 입장에서 아주 쉽게 단돈 10,000원에 가장 비싼 문화 콘텐츠를 단돈 10,000원에 볼 수 있는 것은 대중적인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바로 영화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잣집 사람들만 가지고 뭐 영화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영화 한 편 보기 위해서는 100만원, 200만원, 어쩔 때 1000만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 300억짜리, 400억짜리 영화에서 일반인들을 못 보고 잘났다는 사람만 보려면 그 정도의 가격은 지불을 해야 되죠. 자, 그런 점에서 좌파들이 이제 뭐 문화 선동력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선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국민들, 많은 대중들한테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문화예술을 즐겨야 됩니다. 영화가 그 처음이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동대문 DDP에 가시면 아트 바게세일을 합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신진 청년 작가들이나 그림 화가들의 작품을 아주 저렴하게 카드를 긁어가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이제는 인간이라면 먹고 살만한 사람 누구라도 자기가 본 작품, 피카소의 작품은 못 사더라도, 내가 영화 제작은 못 하더라도 DVD는 살 수 있고, 청년들 작가, 유명하진 않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작가의 작품을 몇십만 원의 카드를 긁으면서 내가 원작을 집에다 소장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이 문화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이건 예술이 타락한 거에 내버려두고 있고 우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파들은 아직도 클래식, 예술의 전당에서 뭐 할 때 그걸 가지고 그건 좌파나 우파나 똑같습니다. 단지 좌파는 대중적인 문화를 가지고 헤쳐먹는 거고 예술이라는 명분 하에 그러면서 사람들 선동하는 개념이라면 우리는 일단 문화 산업 안에서 예술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대중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현 시대에 맞게 이제 대한민국은 저는 충분히 먹고 살만한 시대라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됐으면. 자, 그렇다면 다른 얘기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문화여야 되고 독일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독일 쪽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해외 분들이세요. 미국 쪽이나 독일, 일본 쪽이실 때 독일의 화가분 한 분이 작년 연말에 저를 찾아오시면서 그림 한 점을 선물로 주시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문화를 잃으면 독일 전체를 잃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매일 저녁 때, 유럽 쪽으로는 이제 밤에 술문화가, 우리나라처럼 술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 문화를 통해서 독서 모임, 영화 보는 모임, 뭐 그림 그리는 모임,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같이 문화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것을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자 하면서 그림 그리는 모임에서 잘 그림이 좋으면 팔아주고, 유럽의 다른 나라에. 그런 식으로 끝없는 재생산을 하고, 그때 5천 유로인가요? 5만 유로인가요? 뭐 팔렸다, 5천 유로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안 팔고 우리 한국에다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찾다 보니까 제가 나온 거고 저희들한테 저희 사무실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에 있는 그림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끝없이, 그러니까 어떤 거가 분명히 예술을 추구해야 되지만 이제는 누구나 인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은 모든 것들,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순수예술, 기초예술, 파인아트 뭐 이름만 바꾸면서 그 안에서 어떤 사상을 심었던 것을, 그것은 그쪽을 놔두고 이제 대한민국의 우파나 자유문화라면 예술인들은 자생력을 강구하고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다양한,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문화 산업의 시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 대중들한테 그 사람들의 퀄리티에 맞는 작품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국내는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당연히 해외 판매 루트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우크라이나처럼 말도 안 되는 나라도 자신들이 뭔가 대중들과의 소통 작업을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 그룹이 되고, 저들이 만든 수입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가져오는 돈만 해도 말 그대로 웬만한 기업 하나가 수익을 만들어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국가에 환원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문화예술을 하면 좋죠. 근데 이게 정신적 최고의 궁극의 목표이기 때문에 자유문화예술은 나중을 최고점을 두더라도 지금은 자유문화 산업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 산업을 어떻게 키워내고 자생력을 키워내고 자생력을 키운다면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고, 이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만 있다라면 비록 국내뿐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대한민국의 문화가 성립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런 좌파 영화들이요, 이제 해외 교포들을 통해서 계속 가면서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라는 것을 자꾸 인지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카자흐스탄 갔더니요, 막 대한민국 아름다워요, 좋아요 막 하다가 대한민국 최고에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 아냐면은 김정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는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미 전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좌파 문화 권력들이 만들어낸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역사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 당지주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갔더니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뀌냐, 오래부터 갔지만 아까 김원범 문제도 했지만 뭐냐면 러시아 당지주가 아니고 러시아 혁명사에서 자연스럽게 해줄 건 다 했다고 러시아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방해주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 참변, 그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에서 양쪽에 샌드위치 가지고 다 죽어나갔던 그 동태한 독립군들이 그 안에 누군가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의 내용이 우리 민족끼리 더 이상 싸우는 일이 없기라고 말해요.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당들에 의해서 작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가 다 바뀌고 있는데 이 역사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문화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문화 그 자체로서는 색이 없어요. 문화를 보고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는 고리타분한 얘기보다 문화는 색이 없대. 이 문화에다가 색을 가장 쉽고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역사 영화나 이런 걸 만들 때 이 역사들이 다 드라마나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지 두꺼운 책을 해서 사람들이 잘 읽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동영상의 역사 문화전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전쟁이라고 하면 왜 역사라고 앞에다 붙여버리면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죠. 지금 우파 쪽에서. 그래서 일단은 역사는 떼고 문화전쟁만 얘기하는데 문화전쟁 안에는 가장 쉽게 역사와 교육, 그 다음에 경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겉에다 앞에다 하나 붙이냐의 문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이 완전히 다르듯이
그런 논제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요. 이 계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유문화를 키우고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야만 지금 숨어있는 문화인, 우파 문화인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오늘 저한테 이름도 말을 안 하고 조용히 보겠다고 온 영화인 두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숨어있는다고, 그리고 어차피 저들 비위 맞춰준다고 이제 우리를 살려주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되찾지 않으면 그냥 죽는다라는 가짐으로 가지고 겁먹지 마시고 어차피 죽을 거 얼굴 대놓고 이름 석자 역사에 박는다는 생각으로 이왕 죽을 거 같이 하시고 자유문화인으로서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끝까지 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시 연락을 주셔서 이름과 생명을 밝히고 저희 팀들과 대한민국 문화예술인과 팀 작가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연락을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앞으로 모든 이제 더 많은 일들이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대문인 멤버들과 팀 작장들은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 끝까지 싸우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지원군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 문화 전쟁 그리고 문화 전쟁의 큰 틀 안에서 저희들의 확실한 지원군과 사령부가 돼서 함께 해주시길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